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의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여야의 불꽃 튀는 토론 시작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2주가 되니까 뭔가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막 중요한 걸 여쭤봐야 되는데 못 뵈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자,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국회가 뭐 제일 중요하긴 한데 요즘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한 방 먹었다 뭐 이런 느낌을 지금 사실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 선거제 개정안 논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우선 이제 이 소위 4+1. 네. 저는 그걸 이제 군소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소민주당이요. 네. 낸 이 공직선거법이 이 앞뒤가 맞지 않고 허점투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 이 법의 이 위헌 요소나 치명적인 약점은 지역구 의원을 많이 당선시킨 당은 비례대표를 전혀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심은 이 당은 지역구도 찍어주고 싶고 비례대표도 많이 만들고 싶다면 그 선택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 제도는 국민들이 이 당에 비례를 더 주겠다 하면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 선거법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위헌 요소로도 지적이 돼 있고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니네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역구가 많아지면 비례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고 지금 말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국민들이 그 정당을 20%를 지지해요. 네. 그런데 의석은 40%를 지역구와 비례까지 해서 40%를 가지면 그건 민심에 안 맞는 거죠. 어느 정당이 10% 지지를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그 10%면 당선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를 받았는데 지역구에서는 2%밖에 안 됐다. 네. 그것도 민심이 어긋나는 거죠. 원래 지금 선거구도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플러스 병립형 지역구, 네. 병립형 비례.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비례 따로 전혀 관계없이 비례 투표 따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88년에 네. 선거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승자 독식 구조예요. 네, 그렇죠. 조금 한 표라도 이기면 무조건 거기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무효 사표가 되는 거. 그거는 누가 통과시켰냐면 바로 자유한국당 전신인당. 우리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가 부의장 되셔갖고 그때 날치기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국회가 제대로 된다. 그래서 네. 40% 받은 정당은 40%만 받고 네. 원래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 숫자를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반반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비례가 그래도 굉장히 숫자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라도 최소한 민심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요번 제도고요. 네. 이제 그걸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조금만 손해나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손해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좀 이기적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큰 당이기 때문에 손해나거든요. 그렇죠. 네. 손해나지만 그래도 민심 그대로 국회로 가는 게 국회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빠지고 나머지 정당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유사민주당, 군소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네. 자유한국당만 빠진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그분들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만 들어오면 됩니다.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 그거예요. 그렇군요. 이번 선거법이 대단히 복잡하니까 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거예요. 들리는데 그래서 설명을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심상정 의원조차도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는 말은 설명해도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어떤 선거 제도도 장점만 가진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구 소선거구제는 말씀하신 대로 성자 독식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딴 제도는 딴 제도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성자 독식 제도를 민주주의가 없었다는 미국에서도 이 제도만 택해요. 미국은 비례대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는 비례대표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반반 정도 해서 하면 다 거기 보완이 되는데 네네. 문제는 우리도 그냥 비례를 하고 비례를 지금식으로 국민들이 비례 찍는 표대로 가면 되는데 이걸 다시 지역구 의석 가지고 빼니까 이게 왜곡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이기적이라 그랬는데 군소민주당이야말로 이기적이에요. 민주당은 의석이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있지만은 진보 진영 정의당이나 이런 데는 의석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각각 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위헌 요소도 있지만은 우리가 불리해지기 불리하죠. 때문에 네. 막는 건데 네. 자기들은 그 욕심을 감추고 마치 이것이 무슨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욕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각각 다 자기들 당 의석을 늘리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의석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익이 국민들의 이익이면 되는 거예요. 네. 정의로워야죠. 누구의 이익이냐? 네. 네. 그게 국민들의 이익이면 되고 그것이 정의롭고 그리고 이 진실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10%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정의당 저는 정의당도 아니고 정의당 편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네. 정의당이 10% 지지를 받아요. 그럼 10%면은 300석에서 10%면 30석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역구에 나가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6석밖에 못 가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저의 제안인데 네. 지역구원 하지 말고 전부 다 그냥 정당 투표로만 해갖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그게 OECD가 36개국인가요? 네, 네. 거기 중에서 24개 국가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표도 방지됐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는 이미 소선거구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지역에서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을 뽑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의당이 10%를 받는데 6석밖에 못 가져간 거를 좀 더 회복시키자. 네. 이게 그냥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10%의 의견이 10%만큼 반영이 되죠. 네. 그것도 민심에 맞는 거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도 자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에 맞으면 민심에 맞다고 아니 하는데. 우리는 민주당은 손해라니까요. 우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네. 이런 제도를 도입했던 알바니아 같은 데서 이런 정당이 소위 형제 정당이나 자매 정당이 이미 생겼어요. 알바니아가 힘들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생겼고 네. 한 번 하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네, 네. 문제점을 알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섣불리 저렇게 만들었다가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자꾸 이제 비례 한국당 만들면 한국당이 망할 거라고 악담을 하는데 아니 망할 것이 확실하면 만들도록 놔두면 선거 대선할 텐데 왜 이래 자꾸 안달내서 열내서 비판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네. 비례 한국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대로 받으십시오. 국민을 무시한 어리석은 발상이다. 본인들의 이익 유지 외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꼼수들의 민낯을 들켜버린 것이다. 그대로예요. 그러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자꾸 악담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생기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비례민주당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럴 생각 없어요. 저거는 꼼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페이퍼 정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꼼수 가지고 그건 찌질하게 하면 국민들이 저 찌질한 정당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선거운동 할 수도 없어요.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선거법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그게 하려면 기호가 몇 번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 2번을 만들려면 자유한국당 절반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거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간 세 분이 그러니까 이제 교섭단체 만들어주느라고 그랬죠. 그렇죠. 꺼주고 막 우연 꺼주고. 네, 그 세 분이 2등 국회의원 같이 그렇게 돼버려서 자기의 정치적 이 국민들이 뽑아줄 때 어느 당을 찍어줬는데
정치적 꼼수 때문에 다른 정당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싫어하죠. 55명 정도를 옮겨줘야 되는데 누가 옮겨가겠습니까? 그런 거를 비롯해서 네. 그 선거법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거 아니더라도 저런 찌질한 선택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저건 개탄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높은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네. 폭망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네. 이 제도가 지고지선한 것처럼 떠들었기 때문에 소위 비례 민주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자기들 안 만들어요. 논리대로 만들 수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 무슨 페이퍼 정당이라고 폄하를 하는데 그렇게 두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망할도록 만드세요. 두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말 바꾸기. 지난 선거 이게 지금 라디오여서 제가 네네. 지금 영상을 못 가지고 나왔는데 네네. 민주당하고 정의당 의원들이 모여서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정의당 찍으라고 온갖 그 행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그건 딴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사진 지금 저 인터넷이나 SNS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네네.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거나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자승자박이다. 이전에 또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해놓은 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주호영 의원이 가만히 보면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 과장 이게 너무 심하셔. 오 대표님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 작은 것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 작은 걸 굉장히 잘 키우더라고.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봤지만은 지나간 말 중에 내 말 중에 헛된 게 없어요. 다 기록으로 남고 검증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우리 저 진행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법조인들이 가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궁하면 내보고 과장한다 그래.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번 보세요. 법조인들 좀 쪼잔한 정경심 면이 교수의 있습니다. 지금 저 1심 진행되는 거 보세요. 그때 첫 번째 기소가 그게 정당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첫 번째 기소 아주 정당했어요.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그걸 기소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아니 그때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완전히 지났는지 잘못됐잖아요. 수사 전이어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재판부하고 예. 검찰하고 지금 그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장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이 소위 공소장 변경의 범위에 들어가는 단일 한 사건이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는데 밖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데 대해서 단일성을 잘못 판단한 거다. 드러난 그 위조증 그것이 기소 사실인데 날짜 안 바꿔주고 위조 방법 안 바꿔준다 하는 것 자체 가지고 지금 재판부가 스스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했어요. 검찰이 본인을 한번 소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고 기소했다는 게 그때 무리하다. 이렇게 제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보세요.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그런데 주호영 청문회 앞두고 의원께서는 불렀다 그래봐요. 아니 주호영 뭐라고 의원께서는 이야기했겠어요. 그때 그게 정당하고 사실상 맞는 이야기고 그건 의혹이 아니고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걸 보니까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분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추가 기소까지 하잖아요. 공소장 안 바꿔주니까. 저기 근데 그 추가 기소는 뭐 제가 여기서 논하긴 그렇고 네. 시민단체가 그 재판부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판사 출신의 의원. 저는 재판부가 고발당한다는 자체가 참 이게 이 우리는 참 이해가 안 사법부로 가는. 볼 때는 참 그런 일인데요. 네. 문제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너무 예단이 드러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검찰에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 없었다고 조서가 정리돼 있다는 거예요. 공판 조서가 좀 잘못 적혔더라. 아시다시피 네. 공판 조서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 기재가 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판조사는 뭐 대강 논의된 거 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핵심 딱 키워드만 정리를 하던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일부 듣고요. 그다음에 더 계속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은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